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특이한 게 있어. 원래 일반적인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에너지 필요량이야. 포도당만 태우려고 해도 이 밖에서는 400도라는 열을 가야 돼. 근데 내 몸도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지? 대신 온도는 36.5도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온도 범위가 달라. 우리 인간은 굉장히 온화한 조건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원래 생명체 밖에서는 굉장히 격렬해야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체 안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조건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야? 효소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여기 파트야. 알겠지? 큰 틀부터 볼게. 그래서 물질대사라는 말뜻 봐봐. 뒤에 물줄 거 볼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요거 이제 물질대사 정의야. 크게 보면 종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합성이냐, 즉 덩치가 커지는 반응, 합성하는 반응이냐, 아니면 작아지는 반응, 분해하는 반응이냐. 요거 두 개밖에 없어. 물질대사는 합성 아니면 분해. 합성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고, 분해를 앞으로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는 두 개가 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밑에 보시면 물질대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 말고 물질대사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첫 번째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고요.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해야 되고, 세 번째 단기적으로 일어나. 요 세 가지가 특징. 이거의 정반대면은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생명체 밖에서도 가능한데?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생명체 밖에서도. 근데 요거는 생명체 밖에서는 안 되지. 효소 없이 반응할 수 없고. 예,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래서 포도당을 만약에 태운다고 치면 포도당을 한꺼번에 확 태워갖고 빛과 열을 막 방출하는 건 연소라면 물질대사는 차근차근 내뿜는다고. 그러니까 내 몸이 불타지 않는 거지. 야금야금 내뿜는다고. 단기적으로 일어난다. 여기 효소에 관련된 얘기를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이 물질대사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물질대사 동화라고 하는 거는 합성이니까. 동화는 합성이기 때문에 저분자를 작은 걸 큰 거로 만든다. 굳이 밑줄 볼 필요 있나? 작고 간단한 문제를 크고 복잡하게 만드는 합성이 일어난다. 그게 동화인 거야. 합성. 이때 반드시 흡열이에요. 그래프 보면 알아.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 에너지가 올라갔지. 올라간 만큼 밖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에너지를. 뭐예요?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된다고. 에너지 흡수. 이걸 이제 흡열이라고 표현한 거야. 흡열. 광합성의 경우는 이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비에너지인 거지. 광합성은. 근데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반응이고 에너지가 방출돼요. 발열이야. 그래서 이화작용,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된다. 맞지?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줄게요. 요걸 반응열이라고 그래.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역반응 관계거든. 예를 들면 여기에 CO2와 H2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면 포도당은 이렇게 올라가. C6, H12, O6. 이것도 6, 6을 붙일까?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산소도 더 줘야 되지. 자, 요게 반응열이잖아. 반응열은 정반응, 역반응이 똑같아.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할 때 흡수한 만큼이 세포호흡할 때 방출된다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아니, 흡수한 만큼 뱉어야 될 거 아니야. 흡수는 100만큼 흡수했는데 뱉는 거 200만큼 뱉으면은 그런 게 있냐? 내가 너한테 3,000원 준 다음에 5,000원 갖고 줄 수 있냐? 기본적인 보존 아니야 이게? 3,000원 줬으면 3,000원 받아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얘 끄집어내요. 장기 팔만들지 않아요. 눈깔 강막 팔면 더 받아요. 이제 반응열은 보존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이 다음에 이제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 반응열 말고. 그거는 정반응, 역반응이 달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이 에너지 장벽을 얘기하거든.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넘어야 되는 장벽, 넘어야 되는 벽의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 결국 정반응, 역반응인데 이 모습 그대로란 말이지. 그러면 정반응일 때, 즉 광합성 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랑
세포호흡할 때 활성화 에너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다고 하고 싶지 않아? 같다고 할까봐 하는 얘기야. 반응열은 같은 게 맞아. 반응열은 같은 게 맞아. 근데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은 달라. 왜냐? 내가 여기서 넘으려면 높아. 여기서 넘으려면 낮아. 내가 넘어야 되는 높이라니까? 내가 역반응을 가면 여기서부터 출발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적죠. 옆에다가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있을 때 조금만 반응열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응열에 대해서는 둘의 크기가 같다가 정답이야. 맞지? 근데 반응열 말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봤을 때 왼쪽에서 넘는 게 장벽이 크지? 오른쪽에서는 작지?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의 크기가 왼쪽에서는 높고 오른쪽에서는 낮잖아. 그럼 왼쪽이 더 크다고. 일로 가는 게 광합성이야, 세포호흡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이거 이해가?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의 차이. 효소의 기능 혹시 들어봤냐? 효소가 하는 역할? 원래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 위해서 포도당의 연소의 경우 400의 열을 가야 된다고. 400의 열을 가해야지 이걸 넘을 수 있다니까?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진다고. 36.5도면 넘을 수 있게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이거 미리 얘기하자. 좀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지금 체크하고 넘어갈게.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게 효소 기능이야. 그래서 36.5. 오! HDMI를 하나 사야겠어. 이거 와이파이는 이제 못 쓸 것 같아. TV가 맛이 갔어. 근데 왜 하필 C타입으로 샀지? 한 번에 꽂을 수 있었어, 다 보니까. 너 충전이 안 되는데? 오늘 병원에 이거 갖고 다니는 건데. 보고 HDMI 꽂고 충전도 하고 심지어 여기 마이크도 연결할 수 있어. 용도는 없어. 용도는 없어. 어디다 쓰나요? 쓸 데는 없는데. 충전하면서 HDMI로 연결이 가능한데 HDMI가 한 2m, 3m 되는 걸 사야 될 것 같아. 3m 정도 사야겠지? 거의 다 이게 3m거든? 그거 뭔 소리예요? 뭐? 노래. 저 밖에서 꼬맹이들이 축 치고 저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저갈 텐데 시끄러워서 무서운 거 전화 왔어요. 내가 뭐라고 그럴 순 없잖아. 내가 뭐라고 그러면 개일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침범해요 이제. 북한은 보내고 있는 자유 씨발. 학원 앞에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걸까? 어떡하지? 쟤네 집 앞에서 술 마실까? 우와, 동생들 데려와갖고 쟤네 집 앞에서 술 마셔? 뭐가 이렇게 우웅하는 소리를? 정소리 아니에요? 되게 나만 거슬려 이거? 그 소리가 나지? 그래 나만 거슬리지 뭐. 자, 그래서 여기 효소의 작용, 그럼 이 얘기 다 끝났고, 얘는 좀 알아. 이거 합성 관련된 거는 다 동하고 분해 관련된 건 다 이해한데 세포호흡이나 소화 이런 것들,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그냥 합성 들어가면 전부 다 동화야. 뭐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
핵산을 합성한다, 지방산을 지방 중성지방을 합성한다, 인지질을 합성한다, 전부 다 합성. 다음 효소의 기능 아까 얘기했지. 이게 반응열. 요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 활성화 에너지. 이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게 효소의 기능이라고. 아까 얘는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화고 이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동화인데 동화랑 이화에서의 각각 크기 차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 설명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 이거. 방금 다 한 거야. 이 얘기가 나왔지. 요거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효소 때문에 참여하는 분자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에 만약에 100개의 반응물이 있다고 쳐봐. 나와봐. 100개의 반응물이 있으면 누구는 요만큼 점프 뛸 수 있고 누구는 이만큼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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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뛰고 하면은 얘만 넘을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온도를 높이잖아? 아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이만큼이 참여할 수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람도 똑같아. 지금 이 상태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속도가 다 다르잖아. 누구 100m 10초, 누구 11초, 13, 14, 15, 16 쭉 있겠지? 20초까지 쭉. 뭐 10에서부터 20까지로 쭉 이렇게 있다고 쳐봐. 평균치가 제일 많을 거야. 맞아? 벽이 있어. 뭐 종이로 된 벽이 있는데 이걸 뚫으려면 빠르기가 한 초속, 아니 그 100m를 한 15초 정도로 뛰어야지 뚫을 수 있대. 또 종이 벽이 있는데 종이 벽에 100m를 11초보다 빨리 뛰어야지 이걸 뚫을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즐겨. 근데 이제 효소의 기능은 뭐야? 이걸 흐물흐물하게 만든다고. 그래갖고 한 15초에 뛰는 애도 넘을 수 있게끔. 박살내도 찍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야. 참여하는 분자수가 많아진다는 게 그 얘기거든. 다들 이게 속도가 다 다른데 이걸 넘을 수 있는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애는 원래 얼마 없었어. 근데 그 간격을 낮추면은 상당히 많은 애들이 반응이 참여. 다음 뒤에 효소의 작용.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한다. 너무 중요해. 한 가지 요소는 하나의 기질만 결합해. 1대1이야 1대1. 열쇠와 자물쇠의 개념이다. 이 기질이라는 표현도 좀 반했고 이 효소가 인식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그래. 효소가 인식하는 물질 기질. 그래서 모양이 맞아야지만 인식할 수 있고 모양이 안 맞으면 인식 못해. 맞아서 인식하면 포기했어. 그럼 무슨 작용? 이화작용 효소인 거야. 이거를 거꾸로 가는 효소도 있거든. 그러면 동화작용 효소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인식해갖고 합친 거고.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다 이 효소에 의해서 작용 일어날 수 있고 효소가 이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거 체크해봐.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래야지만 얘가 그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겠지? 단백질로서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으면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이렇게 연결되면 이것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 이 얘기지. 원래 얘가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고유한 구조가 있을 거고 이 고유한 구조에 의해서 맞아 떨어지는 것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몇 단으로만 분해할 수 있지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더라 이거야.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따로 있지. 펩신. 다음 효소는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고 나면 재사용 가능해요. 방금 얘기한 게 기질특이성. 하나의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가 기질특이성이고 이거 주관식 나오냐 이거? 주관식 나오면 이거 나올 가능성 매우 커. 기질특이성.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생성물을 내보내면 여기서 또 다른 기질이랑 결합해갖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변성되면 입체 구조가 핵심인데 입체 구조가 변성되면 기능을 못하겠지 효소가. 그 변성 조건이 오른쪽에 나와. 이 변성 조건. 첫 번째 열, 두 번째 산, 세 번째 물리적 충격도 가능해요. 물리적인 충격. 생각해봐. 이게 입체 구조가 이게 하나의 이제 폴리펩타이드야.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얘가 이렇게 뭉쳐갖고 특별한 구조를 갖게 됐어요. 동글동글 말려있는 이 스프링 구조를 갖게 됐다고 쳐. 근데 이거를 막 자꾸 휘저으면 아미노산의 결합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구조가 무너졌지. 그럼 기능을 못한다고. 이 얘기야. 이게 언제 사용돼? 여학생들은 알 텐데 요리를 좀 해봤으면 알 텐데 그 달걀 흰자 풀어갖고 스터로를 막 저으면은 거품기로 막 저으면은 원래 투명하던 흰자가 허옇게 되거든.
마치 살린 달걀면요. 그게 편성된 거야. 그렇게 허옇게 된 그 달걀 흰자를 계란에서 다시 넣고 품으면 병아리가 되겠냐? 이미 다 박살났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 산,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효소가 변성되면 더 이상 기능 못한다. 다음에 기질특이성과 효소의 종류인데, 그래서 효소가 많이 필요해. 많은 종류의 효소가 필요한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을 다 인식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효소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카탈레이즈 작용 원리라고 해갖고, 카탈레이즈의 기능이, 카탈레이즈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를 뽀개주는 요소거든. 이거 화학 반응식 적으라는 서술형도 많이 봤는데, H2O2를 분해해갖고 물과 산소 반분자를 만들어. 물과 산소 반분자. 이거 O잖아. H2에서 O 하나 붙은 거잖아. 산소 반분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 숫자를 바꾸면 둘둘 하나로 바뀌어. 둘둘 하나. 화학 반응식 적으라고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산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 꺼져가는 향불을 다시 살린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산소 기체의 특징이다. 자, 여기 보면은 생감자랑 살문감자 있지? 여기서는 기포가 발생해 안 해? 안에 효소가 다 파괴됐어, 열에 의해서. 산으로도 실험할 수 있고 물리적 충격으로도 실험할 수 있고 저렇게 자면서도 할 수 있다고. 자, 이리 와. 뭐 화끈하게 깨워드려? 응? 정말 테니스 한번 치네? 고문님 머리야. 졸아 자꾸. 다음 효소와 생명 현상. 효소가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요.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효소 활용이나 보고 넘어가자. 식품에서 발효식품도 효소 필요한 거고 고기 연육제도 필요하고 식혜 만들 때도 필요하다. 식혜가 이제 그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맛이 나는 거거든. 그 쌀밥 막 먹으면 달게 별로 안 느껴지지. 쌀밥 막 씹어 먹는다고 다냐? 안 달아. 근데 그거를 엿당으로 확실하게 조지면 달지. 그게 식혜야. 그만큼 달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원래 그 쌀밥이라고 하는 게 밥으로 만들잖아. 쌀밥에다가 아밀레이즈를 넣으면 되는데 이 아밀레이즈가 침에 있는 아밀레이즈를 넣고 식혜를 만드는 새끼 도라이고요. 엿기름 넣고 있어요. 엿기름. 보리 싹이야. 보리 싹. 이 보리에 식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충분히 자라서 광합성 하기 전까지 그 여기에 저장된 거를 녹여 먹거든. 이 쌀 아래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얘도 아밀레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든 거야. 다음에 효소를 첨가한 치약, 뭐 단백질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같은 거 집어넣고 분해시키는 거고, 화장품도 이제 각질 분해하는 게 있어. 피부에 그 단백질 성분을 분해해갖고 모공이 막히지 않게끔 도와주는. 다음에 세제도 이제 효소 세제가 있거든요. 효소 세제, 그 기름때 같은 거 분해할 수 있게끔. 다음 의약 분화의 효소가 어디 사용되냐? 소화제도 효소 그냥 먹는 거고. 다음 요검사니 혈당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도 소변 검사 하니? 그래서 소변 검사해? 그 소변 검사가 니코틴 검사가 아니야. 이 담배 피는 새끼들 쫄아갖고 친구가 좀 붙여가는 새끼 있는데 니코틴 검사하는 게 아니야. 당뇨 검사하는 거야. 당뇨 검사. 그게 이제 효소를 기반으로 해갖고 포도당이 분해될 때 그 포도당이랑 만나갖고 분해되는 효소가 있거든. 뭐 컬러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 아무튼 그래갖고 나오는 컬러 가지고서 얘가 지금 오줌에 당이 섞여있다 안 섞여있다를 확인해서. 당뇨 같은 경우 빨리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은 망가지니까 합병증이 무섭거든. 그거 측정하는 거야. 그다음에 섬유 의류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색하는 과정, 청바지에서 허옇게 탈색하는 과정도 그 섬유소 분해 효소를 이용한다. 환경에서 폐수 정화할 때도 쓰고요. 바이오 에너지 생산할 때도 효소를 이용한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봤자 뭐냐 그냥 메테인 가스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소가 염을 먹고 그만 얘기할게. 소가 염을 만들 수 있어. 그 얘기는 더러워서 그냥 이 정도만 할게. 뒤에 문제 이제 다 풀어볼까요? 여기 다 풀면 끝이야. 203까지 풀면 집에 갈 수 있어요.